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54회를 시험 봤던 학생도 있겠고 이제 55회를 준비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54회에 대한 총평 뭐니 해도 여전히 올해의 맥락 속에서 신유형은 없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두 문제 빼놓고는 48개의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심화 수준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 즉 제 주변에서도 한능검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국사를 놨다가 시험 대비하려고 하니 이게 벼락치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세상살이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EBS, 우리 중학 프리미엄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한능검 심화의 기본 강의 있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아요. 33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심화에 대한 내용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을 보는 것이 낫다. 아무리 기출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학역사 속에서 중학역사 2에서 한국사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각 문제에 대한 해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에서 1번부터 25번까지 팔 걷어 붙이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늘 예상하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였고, 기존에 계속해서 구석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자, 경기, 김포, 신안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울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인데 쉬었다 1점짜리이기도 했었고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자료는 제 강의에도 있고 교과서마다 잘 나오는 바로 웅집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한 실을 뽑았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물이나 옷을 생산 혹은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명도전이 있죠. 자, 명도전에 바로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중국과 교류했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3번 의례라는 말이 나오죠. 의례라는 건 이제 제사를 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청동 방울 나왔으니까 청동기로 잡으시면 되고요. 4번에 거푸집 나왔습니다. 거푸집 나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세영동검이 나왔어요. 한반도에서의 독자적 청동검.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비파형동검에서 세영동검으로 넘어갔구나. 따라서 이것도 철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4번 철기였고요. 마지막 5번 볼까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를 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청동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구석기 시대 선지 없었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아예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우리는 쉽게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 즉 신석기 시대를 꽉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여러 나라의 성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후읍군 삼로에서 읍군 삼로가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동해인지 옥전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무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2점짜리로서 함정은 10월이었다. 10월 나왔다고 해서 삼한을 덥석 물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단궁, 그 다음 과하마, 그 다음 반어피, 반어. 바로 바다표범 할 때 바로 바다표범 가죽하면 반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어, 바로 바다표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됐기 때문에 소도,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삼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민며느리지 하면 옥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칫 함정이 10월이었기 때문에 5월과 10월이지. 근데 10월만 나왔잖아요. 이것만 짧게 생각해서 1번 고른 학생들, 더더군다나 1번에 바로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2점이 훅 날아갔다.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바로 책화. 너 책임 물겠다. 책임져라는 책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제가 회의에서 중대사 결정했다.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건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동해, 무천, 동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요것만 딱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원래 심화를 학습했다. 그러니까 기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했다 그러면 이게 가야의 금동관이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이고요. 대가야는 자, 김수로왕의 금관가야와 달리 이진아시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시조예요. 뭐에? 대가의 시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철판옷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종장이냐 뭐 아니면 여러분들 가로냐, 그러니까 즉 세로냐 가로냐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래서 종장이냐 횡장이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철갑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철판이에요. 철판 갑옷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1번 범금팔조는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임신서기석은 어디예요? 그렇죠. 신라의 화랑 두 명이 유교 경전을 학습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서기, 약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22 담라면 여러분들 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무령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즉 김해에서 고령으로 간 이유를 찾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한능검을 볼 학생들을 위해서 울진, 봉평, 신라비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버풍왕인지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울진, 봉평, 신라비가 여전히 현재까지는 어려워요. 암기하기 지금 쉽지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 봉평의 삐읍, 버풍왕 삐읍 이러면 좋겠고, 또 병부 있잖아요. 국방부 삐읍 삐읍 버풍왕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꼼수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면 신라의 율령을 반포했다기 때문에 버풍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지증왕이라고 알 수 있고요. 2번 관료전 나왔고요. 그래서 노급 폐지 이러면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2차돈 순교 불교 공인. 그래서 버풍할 때 이 버풍은 율령의 법을 말한 게 아니라 불교를 버풍, 그래서 불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풍, 진흥, 진지, 진평, 선덕, 진덕 여왕까지 모두가 불교식 왕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독서 삼품과 요거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5번에 보시면 거칠부의 국사란 역사서는 진흥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버풍왕이었기 때문에 정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밑줄근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지안과 평양 일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춤추고 있네요. 그렇죠? 무용총이네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용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고구려에 대한 얘기죠. 네. 고구려 지안이 바로 집안입니다. 네. 고구려 초기에 있었던 집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낯선 걸 고르면 되죠. 낯선 거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 이렇게 쓸게요. 경남 밀양에 가면 박익이라는 분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분 벽화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초거든요. 조선 초에. 이거 고려말 조선 초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개인의 무덤에도 묘에도 이렇게 벽화가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수산리 고분 벽화예요. 지금 이게 남자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양상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공 던지기 하고 놀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산리 고분 벽화하면 여러분들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이 사람 말고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죠. 수산리 고분 벽화였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은 크고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사람은 작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접객도예요. 접객도. 선님을 대접하고 있고요. 이것도 무용총이에요. 아까 나왔던 무용총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용도도 있고요. 수렵도도 있고 접객도도 있어요. 3번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건 강서대묘에 나왔던 좌총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할 때 북현무예요.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요건 여러분들 뭐예요? 씨름하고 있잖아요. 각저총의 씨름도고, 이제 씨름을 알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랍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6번에 보시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소정방 나오죠. 소정방. 이 사람이 이제 당나라 장수인데 이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자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융이 당하에 밑에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의자왕에게 수를 따르게 하니 백제, 자평 등 여러 신라들이 모두 목이 메어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백제가 660년에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나를 봤더니까 설인기, 이게 이제 당나라 이제 즉 그 장수인데, 여기 기벌포에서 패했다라고 했죠. 당이 패배한 거예요. 당이 패배했단 말이죠. 얘가 이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벌포 전투, 그럼 매소성 기벌포 전투, 그럼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백제 망하고 나당 전쟁 전에 여기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고구려 멸망시켰겠죠. 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부흥운동들이 있겠죠. 백제나 고구려의 부흥운동 이런 얘기니까, 자 1번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했다. 누구 때문에? 백제의 근초고왕 때문에 전사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2번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누구 때문에? 신라 진흥왕 때문에. 6세기 때 일인데, 그렇죠? 이것도 아니에요. 3번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게 그나마 당이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냐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훨씬 더 수당이니까 당 이전에 이미 수기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이전의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살수대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안승이 신라의에서 보도광으로 임명되었다. 이 안승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고구려 부흥운동 이끈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신라가 이제 당나라랑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안승을 이제 자신들과 동맹 관계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도광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쭉 보니까 일본에 소장된 뭐 이렇게 가구 영원 불정 존승 다란이기입니다. 쭉 나오죠. 예, 다란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의 그 밀교의 주문이에요. 자, 그거 저거 쭉 났는데, 그런 것보다 핵심은 뭐냐면 해동성국이 키포인트예요. 발해죠, 발해. 이건 뭐 더 볼 거 없겠다. 발해와 일본의 교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얘기니까 1번 광군을 창설하여, 요거는 심화편 기출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건 이렇게 쓸게요. 고려 정종 때인데 의외로 이게 깨알같이 잘 나와요.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네, 요 나라죠. 네. 그래서 고려 정종 때고요. 광종 이전이에요. 자, 2번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서당이 중앙군, 십정이 바로 지방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광덕 준풍, 그건 누구예요? 그렇죠. 고려의 광종에 대한 얘기죠. 4번의 5경 15, 62주 바로 발해의 지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의 외사정은요, 통일신라인데 정확하게 보면 문무왕 때예요. 네, 문무왕 때라고만 봅시다. 그래서 지방간 감찰을 위해서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발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8번으로 갈까요? 8번 보시면 가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문제는 조금 촘촘했어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같은 9세기예요. 같은 9세기인데 9세기에서도 순서를 알고 있냐라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 심화편을 풀어봤거나 앞으로 풀 초심자들, 첫 번째로 이제 이걸 한번 접해본 학생들이 9세기 연도를 다 외워야 돼요라고 할 수 있겠다. 저도 연도 여러분들 쉽게 잘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순서는 원래 9세기에 특히 김원창의 난이 핵심이에요. 이게 먼저 스타트가 돼요. 이게 이제 822년인데 김원창의 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청해진 장보고, 보고 장보고가 지금 이 그 기무징이라는 사람이 훗날에 신무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와서 그 궁복, 여기 이제 바로 궁복이 좀 전에 말씀드린 장보고예요.
장보고에게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김우진과 장보고가 힘을 합쳐서 당시 민해왕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신무왕이 되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838년의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가가 바로 이제 진성여왕 때 붉은 바지 입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붉은 바지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적고적. 예, 이게 896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다 외울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순서는 원래 김원창, 장보고, 적고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순서는 김원창, 장보고 여기 나오지 않는 원래 원종과 애노에난, 적고적 그 다음 네, 견훤이 등장합니다. 제 노트에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에 있는 여러분들 제 바로 한능검 심화편 33강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환도 우리 중학 프리미엄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다, 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까요? 9번 보시면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소위 좀 깊이 있게 백제에서도 여러 곳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에 보면 송산리 고분군하고 공산성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주예요, 공주. 1일차에 이제 공주를 갔단 말이죠. 공주를 갔어요. 그러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여러분들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제금동 대항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라예요, 라. 네, 능산리에서 나왔어요, 능산리. 네, 부여예요, 여기는 부여. 부여 능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에 보면 온저왕이 왕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삼국사기의 하남 위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풍납토성이냐 몽천토성이냐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계에서 논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풍납토성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위례성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바로 한성, 바로 수도 한성백제, 즉 오늘날의 서울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관련된 얘기는 없잖아요. 아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를 보시면 자, 다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인데 그럼 여러분들 뭐 낙하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자 그러면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천정대는 우리가 백제 정삼회의라고 해서 재상을 선출했다 할 때 그 이제 왕을 선출했을 때 그 얘기인데, 그 정삼회의. 그런데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거기서 짠 이제 왕이 이제 누군지 알 수 있다. 뭐 이게 정삼회의 천정대인데 이거 부여예요, 부여. 부여긴 부여인데 여기 관북리 유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백마강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부여 호암리라는 곳인데 예,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에 보시면 라의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령왕과 왕비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가 돼야 된다.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 미륵사지 석탑에서 왕궁리, 이게 익산이 익산. 네, 전북. 예전에 또 일이라고도 불렸던 그곳인데 익산이 익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그러면 자,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금제 사리 복령기가 발견되었고 이거를 봤더니 그 안에 놀랍게도 바로 당시 백제 무왕의 왕비는 신라 선화공주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택 성씨를 쓰고 있는 다른 귀족의 그 바로 그 여성이 딸이 바로 이제 백제 무왕하고 결혼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제사리 복령기가 최근에 삼국유사의 기록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또 다른 자료를 쓰이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하튼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얘기였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했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란 말이죠. 예. 그럼 누가 이것만 딱 보고 이거 고려 왕건 아니에요? 견훤이에요, 견훤. 그럼 또 하나 여기서 힌트 나오죠. 금강이 키 같고 지혜가 많아서 왕위를 전하니 여기서 신검이 이제 뭐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이런 거죠. 견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견훤에 대한 얘기는 정말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지 중에 어려운 선지가 하나 나왔어요. 사리문을 설치해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특히 중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충선왕이에요. 고려 여러분들 충자 돌림 왕들이 있죠. 충렬왕, 충선왕 할 때 그 충선왕 때에 사리문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우리가 충선왕 하면 보통 만곤당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리문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이거 관청이에요.
이번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여전히 한능검에서는 견훤이냐 궁예냐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3번 김음도를 비롯한 진골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문왕 통일신라죠. 4번 정계와 계백료서, 이게 이제 왕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헷갈리게 4번으로 손이 갈 수 있지만 정답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 5번. 요거 제 한능검 30상강 중 30상강이 있는데 노트에도 있는데 견훤이 중국의 5대 10국의 일부 국가와 교류를 해요. 당시 중국은 송나라로 통일되기 직전이었어. 당과 송나라의 그 사이에 5대 10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월의 사신을 보냈다. 이게 이제 견훤이에요. 정답은 5번. 그래서 검교태보라는 관직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견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11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1점짜리 되게 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최승로가 상소했다라고 나오죠. 시무 28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 성종이에요. 자, 그럼 1번.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왕건. 자, 노비양건법 광종. 그쵸? 과거제 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또 중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리고 일반인도 처음 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청년 각각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 여기 각자 들어가 원래 생각나는 뭐 있어요? 규장각 이거잖아요. 그쵸? 그건 정조고, 청년 각각 보문각은 고려 예종이에요. 고려 예종하면 우리가 칠제만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청년 각각 보문각이라는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러면 공민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그렇죠? 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12목의 지방관 파견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예. 심화를 보려면 성종의 업적은 기본이다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봅시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부대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앞에까지는 굉장히 막 이렇게 쭉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게 겁먹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 신보, 항마군 세 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야 이게 삼별초일까? 아니 뭐예요? 예, 별무반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별무반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여진족이 얘들이 기병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병 중심 만들고요. 그렇죠. 포병도 있고 그다음에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 삼별초가 아니라 별무반이죠. 삼별초가 되려면 좌별초, 야별초, 그러니까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자가 들어가야지. 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별무반이다. 1번 사군 육지는 이거는 조선 세종인데 사군은 최윤덕이, 육지는 김종서가 이렇게 개척하기 때문에 특별한 군대가 아니에요. 예.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당시 이제 뭐 김방경 같은 장군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건 아니죠. 여몽연합군이라는 것인데. 자, 3번에 여진을 정벌해 동북 구성 축조했다. 이게 바로 3번에 딱 나오죠. 별무반이라고. 4번에 이 처인성 전투에서 살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니까 사살했다. 김윤우죠. 김윤우. 특별한 군대가 아니에요. 5번이 바로 삼별초죠.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자, 13번 보시면 어쨌든 심화편에서는 역사서 한 문제 난다. 이거 안 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묘청의 난을 진압했대요. 그럼 바로 부식부식 김부식.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 역사를 충실히 기록했다라고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말풍선이잖아요. 말풍선. 웹툰에 보면 나오는 말풍선인데 말풍선은요. 두 문장 정도밖에 못 넣어요. 여기 아무리 많아야 봐도 여러분들 이게 쭉 봐도 한 문장짜리잖아요. 이 말풍선 문제 놓치면 안 돼요. 말풍선 문제 되게 쉬워요. 1점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삼국사기 김부식이잖아요. 자, 그럼 삼국사기 남북국이란 용어 사용했다?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 실력자 발해고에 대한 얘기죠. 2번 사초 시정기 나온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사초는 처음 이제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어요. 삼국유사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승유의 재앙운기이거나 아니면 뭐 동국통감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본기 열전 등 기전체, 그쵸? 왕들의 역사, 본기와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열전, 그래서 기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국사기예요. 정답은 4번. 5번의 고구려 건국 누구예요? 바로 동명왕이죠. 그래서 동명왕편 이규보죠.
자, 동국 이상국 집에 수록된 이규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명편. 네,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삼국사기 이 김부식 기억하시면 되겠고 14번 갈까요? 자, 순천 송광사고요. 뭐 다 나왔네. 보조국사 나왔고, 그쵸? 결정적 힌트는 여기 있잖아요. 도너 점수. 그럼 누구예요? 의천이 아니라 진울이다. 이 문제도 그런 거예요. 심화편에선 의천이냐 진울이냐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견훤이냐 궁이냐 이것처럼. 네. 자,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 고승전을 지필로 했다. 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틀렸고요. 2번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사상 의상이에요. 자, 3번 권수. 예, 그래서 정의 결사문. 자, 정의 쌍수. 그쵸? 예, 내가 어떤 사물의 정수, 어떤 세상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다음 지혜를 책을 보고 아는 것을 쌍수. 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직관이 먼저예요. 즉 선종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했다. 이게 바로 의천이죠. 의천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송나라도 가면서 여러 곳에 있었던, 예, 바로 이 불교 경전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주석서를 만들었어요. 5번이 여러분들 진짜 오래간만에 예전에 한능검에 있던 건데 보현시본가 이거 고려 광정 때 균열하는 승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진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토지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자, 인품을 배제했대요. 인품 갖고 어떻게 매기냐? 이렇게 빼자. 그래서 관직과 위계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시가 제도인데 쉽게 내줬어요. 전지와 시지. 그렇죠? 예, 곡식을 가질 수 있는 수조권, 예, 전지와 땔감을 가질 수 있는 시지를 모두 다 줬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시가 체제. 그런데 그 국가의 경제 상황 뭐냐? 고려. 그럼 1번. 초량외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하였다. 자, 초량외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조선 후기예요. 부산에 있습니다. 2번. 독점적 도매상인이 도가 활동하였다. 조선 후기. 3번. 동시전 뭐예요? 동시전은 지증왕이에요. 그렇죠? 이건 신라고요. 자, 국가주도로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건 뭐예요? 고려 숙종이죠. 고려 숙종. 조선 숙종 말고요. 고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조선 후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에 대한 얘기였어요. 16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박병선 박사가 나오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나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발견됐으니까 여러분들 직지심체 요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교장각 의계 반환 노력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라면 여러분들 이황의 성악 10가지 그림 10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 수치를 위해 3년마다 작성하였다? 아마도 여러분들 뭐예요? 신라 민정문서겠죠. 자,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서에 등재가 됐단 말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초조대장경. 충신효자 연려 3강이죠. 그렇죠? 3강 행실도 세종대왕.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나 사이 시기에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다루가치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몽골 쪽에서 보냈던 감찰관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지라칭하고 지미라칭하고 사라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명합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뭐예요? 한 단계 낮춘 거죠. 그렇죠? 격하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왕이 시해 당했어요. 태후가 종실에서 수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이님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왕 때거든요. 그래서 우왕을 내세웠다. 그럼 저 시해 당하는 왕은 공민왕이죠. 자, 그러면 요 사이식이 있었던 일로 옳은 것 1번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최무선인 건 알겠어. 최무선이 어느 왕 때인데 우왕 때예요. 2번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그죠? 이성계네 집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쌍성총부를 수복하였다. 공민왕 때네. 따라서 정답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건 너무 먼 일이야. 이건 무신정변이잖아요. 무신정변인데
이게 1170년부터 일어나거든요. 4번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최후가 나왔으니까 요게 들어갈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건요. 요 다루가치가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도로 쓰면 1232년인데 연도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려가 쳐들어왔던 게 123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요. 그 다음에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섭기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그것도 가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철령이 설치 명나라가 우리가 겨우겨우 우리가 차지했던 땅인데 명나라가 이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철령을 설치해서 요동정벌 요거 우왕 때죠. 누가? 최영 장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통도감 우왕 때 요거 모르는 학생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영실 장영실 세종대왕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주자소가 설치되고 개미제가 주조되었다. 우리가 앞에서 견훤이냐 궁예냐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것처럼 의천이냐 진율이 나왔던 것처럼 태종이냐 세종이냐 나오죠. 이건 태종이죠. 태종 때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 만들어졌고요. 세종 때는 갑인자예요. 세종이 갑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2번 무예도부 통지 정조입니다. 포수사수 살수의 훈련도감 선조 때예요. 임진왜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의보감이 완성된 건 광해군이에요. 자, 농사직설이 바로 세종대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세종대왕 하면 칠정산, 뭐 농사직설, 뭐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뭐 향약집성방, 뭐 여러분들 의방유치 다 이게 세종대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한능검에서는 칠정산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농사직설이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점짜리였다 보시면 되겠고, 19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요. 대제약, 부제약 나왔으니까 홍문관이네. 그렇죠? 홍문관, 학술연구기관 보시면 되겠죠.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죠.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 4에 홍문관이 들어가죠. 정답은 2번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이건 뭐야? 비변사. 자,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승정원. 자, 국왕직속 사법기구로 반역 강상제, 뭐야? 의금부. 대역 죄인들 잡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2번. 20번 보시면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데 요거 갖고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 이게 향교일까 서원일까 하고 이제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지방관하 가까운 곳에 위치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성전, 요거는 이제 공자의 위패를 놓고 공자를 기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강학기관이 명륜당, 요게 거의 결정적 힌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향교예요, 향교. 자, 향교가 나오는데 칠제를 운영한 건 여러분들 국자감이에요. 고려 예종 때이기도 하고, 이번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서원이에요. 3번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장을 부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성균관이에요. 4번 요거예요. 4번. 근데 요거 원래 제 심화 강의에서 나왔던 거기도 하고요. 네, 중앙에서 교수는 훈도를 파견했어요. 향교예요, 향교. 자, 5번은 뭐예요? 율서 산악. 이거 잡학이죠. 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은 어머니 윤 씨가 폐위됐어요. 그런데 왕이에요. 폐비 윤 씨 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연산군이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죄인을 치라. 대비에게 어찌해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라며 불손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산군이에요. 그런데 폐비 윤씨 사건이 드디어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연산군이 폭주했단 말이죠. 그럼 무오사화예요, 갑자사화예요? 그렇죠. 이건 갑자사화죠. 무오사화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김일손이나 김종직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조의제, 문 이게 나와야 되든가.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갑자사화였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기묘사원을 하겠지 했는데 허를 찔렀어요. 이게 뭐가 나왔어요? 대윤과 소윤이란 말이 나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윤임 쪽 대윤, 소윤은 윤원형 쪽이거든요. 그래서 외척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굉장히 정말 짧게 왕이 있었던 사람이 인조가 아니라 인종이 있어요. 금방 사망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명종이에요. 명종의 외척, 문정왕후 쪽. 여기 이제 소윤이고, 윤임은 이제 인종 쪽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쪽이 이제 윤임 쪽이 칼을 맞게 돼요. 네. 그게 을사사화예요. 그럼 갑자사와 을사사와 사이에 뭐가 있었게?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광조 등장하겠네. 자, 1번.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건 뭐예요? 경신왕국. 경기갑. 경신기사 갑술왕국 중에서 경신왕국. 그렇죠? 네. 2번.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 일어났다. 이거 선조 때죠. 네. 3번. 현량가가 시행되었다. 이거 누구예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 조광조.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조의제문. 요거는 여러분들 무호사화인데 왜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갑자사화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4번은 정답이 아니다.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경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어디다가? 성균관 입구에다가. 그렇죠?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거 설릉이 나왔습니다. 설릉. 설릉역 지나가다가 이 사람 이해했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조 오레이와 악학개범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성종이에요. 조선 성종이에요. 야, 이번에 조선 성종, 고려 성종 다 나왔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되었다. 이 문장 이제 드디어 나올 줄 알았어. 이게 조선 숙종이에요. 조선 숙종. 자, 2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그쵸? 이거면 이제 성종이 되는 것이 정답 2번이고요. 구황차료는 여러분들 이제 구황작물 기근이 들었거나 뭔가 흉년이 들어갔고 막 정말 막 풀이라 뜯어 먹어야 돼. 막 그런데 잘못 뜯어 먹으면 여러분들 배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누군가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게 구황찰료예요. 이게 명종 때 만든 책이에요. 네. 4번.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조. 재교육시켰고요. 동국문헌 비고 국가가 편찬한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영조죠. 네. 따라서 정답은 2번 경국대전 완성했다. 반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나왔던 홍문관도 바로 여러분들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전에 나왔던 연산군 아버지네요. 그렇죠? 네.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김시민 진주성 전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 힌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임경업이 드디어 임경업 나왔어요. 임경업 제가 그 중학 프리미엄 만점 라인 투더탑 강의에서 할 때 이제 임경업 얘기하는데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 틀렸고요. 자, 그런데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임진왜란이었기 때문에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를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2, 3, 4, 5를 알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평양성 탈환, 권율의 행주 대첩, 그렇죠? 예, 조헌, 의병이죠. 예. 영규라는 승려와 함께 5번에 보면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쳤다. 한산도 대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겸지정선이에요. 그럼 이제 겸지정선 찾으면 되네. 그렇죠? 마침 또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으로 나왔던 그림 그게 정답이었죠. 그렇죠? 예, 인왕산이에요. 인왕제색도. 저 이번에 원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책이나 그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보는 그 복사본 말고 진품을 봤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막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냥 광클해갖고 보고 왔거든요. 그 봤는데 크기가 진짜 요만해요. 요 정도 돼요. 1m 조금 넘는데 이 정도 돼요. 인왕제색도 어떻게 그냥 종이에다 먹으로 이렇게 정말 그릴 수 있을까? 겸지정선 거예요. 1번은 한능검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강세왕이에요. 영통동 구도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송소건 시사예요. 중인들 시사 모임이에요. 그런데 시사연. 시사연. 근데 밤에 그랬어요. 야도. 달 떠 있잖아요. 그쵸? 김홍도야. 김홍도도 송소건 시사에 그 그림을 남겼거든요.
4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죠? 한능검에서 안견이죠. 안평대군의 꿈, 몽유도원도. 정말 이걸 우리가 또 한 번 진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네, 인왕제색도는 제가 봐갖고 여러분들 꼭 진품 보시기 바라고요. 5번은 여러분들 이건 정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수영. 이 사람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정상기 집안 쪽에 동국지도 정상기 그쪽 집안이에요. 정수영. 그래서 한임강. 여러분들 이게 저기 이천 여주 그쪽이거든요. 한임강을 유람했어요. 그래서 이게 쭉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한임강 유람도곤이라고 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왕제색도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겸재성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 한강 주변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전도가 지금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인왕제색도를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화 1편 마지막 강의 25번 보시고 26번부터는 제가 다음 2강에서 또 이어서 할게요. 잠깐 끊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 쉴 수 있게. 자, 25번 보시면 말풍선 문제잖아요. 말풍선 문제 되게 쉽다고요. 두 필에서 한 필로 군포를 줄였으니까 이거 영조에 균등하게 해라. 균역법이죠. 네. 그러면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으니까 부족한 거 어떻게 할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어염새, 선박새, 선무군간포. 선무군간포 찾아라!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풍류에 따라 전세, 토지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할 때 이거 세종이죠. 연문구중법. 자, 그 다음에 3번 진대법. 이건 뭐예요? 고구려죠. 고국천왕. 4번 수신전, 수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입된 토지를 폐지했어요. 현직 관료에게만 줘. 직전법. 세조에 세조. 제위보는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라는 건 비영 및 재단이에요. 이자로 운영되는 제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제하다 제자예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깐 쉬고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심화 26번부터 50번까지 또 빠르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